안녕하세요, 코인왕재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브리핑 해드린 대로 가족 소통방에 타점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모양으로 보여서 61,100이 좀 넘어서 진입을 했고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고점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여서 반대로 숏 진입해서 이렇게 또 수익을 봤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진입해서 약 18,000불, 하나 2,400만원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지금 차트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나오거든요. 아직도 저희 가족 소통방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꼭 들어와서 같이 수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해서 고점을 한번 넘었죠. 어제 말씀드린 이 그림대로 한 번 더 넘어주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59K를 이탈하고 그 아래 일봉이 마감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 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떨어지면 매수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포지션 관점을 유지하면서 차트를 보고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어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도 사실 관점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매수존과 매도존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렴이란 것은 가격의 변동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모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수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삼각 수렴이라고 하는데요. 변동성이 나타나기 전에 수렴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렴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크게 상승하기 전이나 크게 하락하기 전에 출현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렴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곧 변동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삼각 수렴은 이후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률이 50대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쪽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셀 존에 터치한 후에 하락하는 그림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은 수렴 중이다. 그리고 위에 셀존에서 하락하는 그림을 보고 있다. 아래로 하락한다면 매수존에서 매수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는 이 매수존 위에 추세선이 하나 있는데요. 이 추세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라인에 닿고 지지나 저항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한번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차트의 난이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차트는 확실히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트가 꽤 정직했어요.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을 때 말입니다. 정직했다는 말은 차트의 패턴대로 그래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고 엘리어트 파동도 꽤 잘 들어맞았었죠. 그리고 지지나 저항 라인을 하나 그으면 그 라인을 꼭 터치해서 매수나 매도 자리를 잘 주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동도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고 패턴대로 안 가거나 여러 번 속임수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지나 저항 라인을 일부러 터치하지 않고 가서 매수나 매도 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스탑 헌팅도 많아지고 있어요. 스탑 헌팅이라는 건 우리의 손절가를 딱 터치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6900을 딱 찍고 올라갔죠. 이렇게 소수점까지 딱 찍고 꼬리를 남기고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스탑 헌팅이라고 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면서, 즉 개미들이 많아지면서 세력들이 이 개미들의 돈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차트에 많이 개입을 한다는 거죠. 이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시장에 들어오는 돈도 많아졌고 이제는 글로벌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차트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나스닥 차트도 엄청 어렵죠. 비트코인도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을 잘 세우고 그 플랜대로 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무빙이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플랜 없이 매매를 하다 보면 차트의 속임수에 속아서 계속 손절하게 되거든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손절하고 나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플랜을 세우는 법이라는 것은 차트를 분석해보고 어디서 매수할지 매도할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매수한다면 손절가는 어디고 익절은 어디서부터 하기 시작할 건지, 만약에 내가 세운 플랜대로 차트가 안 가면 그 후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진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사실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뭐가 쉽지 않냐면 이걸 계속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두 번은 플랜대로 해도 매번 플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리가 뻔히 보이는데 플랜 세울 시간 없이 바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대응이 안 되고 손절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플랜 세우는 법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에게 문의를 주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를 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지표가 하나 있어요. 승률이 86%나 되고 수익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이 지표가 제 무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부끄럽지 않은 지표거든요. 이렇게 고점과 저점에서 정말 좋은 자리에서 신호가 뜨죠. 이 지표도 저희 가족방에서 신호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수익을 보는 상당수의 경우는 이 지표의 힘이 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세요. 지금은 가족방 인원을 늘리는 시기라서 무료로 신호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이렇게 시간 비율 를 말씀드리면서 변동성이 큰 시간대를 10월 30일부터 11월 1일 오후까지로 잡아드렸습니다.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시간 비율이라는 것은 피보나치 비율을 말하는데요. 차트는 신기하게도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도 가격이 저점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 조정이 올 때 반등이 어디서 할까를 보면 저점과 고점 대비 피보나치 비율 중에 0.618 지점에서 실제로 반등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 반등해? 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반등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피보나치 비율은 가격뿐 아니라 시간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저는 피보나치 스피드펜 이라는 것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걸 사용할 때 저점과 고점을 맞추면 그 후에 변곡점이 오는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저점과 이 고점을 연결하면 그 후에 0.618 지점에서 상승이 나왔죠.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1.618 지점인데요. 여기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이 저점으로 연장시켜 보면 618 지점이 이번에는 아까 1.618 지점이 되었죠. 고점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1.618 지점은 바로 여기거든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저점에서 이 고점으로 옮겨보면 이번엔 0.618이 또 10월 31일 부근이죠. 자, 이 저점에서 이 저점으로 바꿔봐도 1.618이 10월 말입니다. 0.618도 저점이 되었죠. 정말 기가 막히게 변곡 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도구 사용법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10월 말에 변곡점이 있다는 사실을 피보나치를 통해 알게 되었으니 그 전까지는 하락을 하던 조금 더 상승을 하던 진행되다가 10월 말에 우리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전까지 하락을 하면 10월 말에 상승을 할 것 같고 반대로 그 전까지 조금씩 오르면 10월 말에 하락하는 그림을 보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전 큰 물량은 10월 말에 매매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가 틀릴 수는 있으나 이 도구 자체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믿고 기다려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시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로 문의를 주세요. 댓글보다는 고정 댓글의 링크로 문의를 주시는 것이 더 빠르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